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각종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채택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준비한 초강력 제재 방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9일 만에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먼저 결의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번 결의 2375호입니다. 지난 예. 8월 5일 날 채택된 것이 2371호였으니까 예.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한 4건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4번 만에 다시 대북 결의가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북한 핵실험 9일 만에 채택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 제재 결의 중에 가장 빨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결의로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계산을 했을 때 10번째 제재 결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 대여섯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에 대한 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전망이 있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원유 공급 차단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만 이건 제한적으로만 차단을 하고 원유 공급 자체는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섬유 제품 수출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한 내용이고 노동자 송출이라는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이것도 제한적으로 약간 규제가 됐고 선박 검색은 이제 그냥 조항이 삽입된 정도로 타협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공개됐던 초안에는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도 있었고 김여정도 있었는데 다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네, 5명이 이제 미국이 제출한 원안에는 5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1명으로 이제 박영식 인민무력상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재 대상이 되면 외국 여행이 금지가 되고 또 재산이 동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야말로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빠졌다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네. 김정은의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제재가 대상이 됐다면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빠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외국에 송출이 돼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지만은 이것도 역시 제한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이제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재가 처음이 돼서 의미가 상당히 깊었고 이번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아예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쪽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다른 부분을 굳이 꼽자면 신규 고용이 금지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인원이 동결이 됐던 거거든요. 지금 북한의 현재 인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활동하고 이제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6만 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북한이 노동자를 송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난번에 8월에는 그렇게 규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발이 이제 반발 정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교대 인력이 못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 금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재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시차가 좀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신규 노동자를 고용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 하는 조항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위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물론 6만 명 상한을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놨고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입니까?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는 않는데 한 뭐 작게는 12억 달러. 많게는 한 25억 달러. 2조 원 내외 우리 돈으로. 뭐 그저 이제 많게 보면 그 정도 되고 뭐 적게 보면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뭐 그 정도 보는데 그중 지금 당장 그 정도가 유지가 될 텐데 1년 2년 지나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나갈 때 그 고용 기간이 끝나면
이제 2, 3년 뒤부터는 인원이 계속 주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원유 공급 차단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쳤어요.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내용적으로 세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유라고 하는 건 크루드 오일, 그야말로 이제 까만 원유를 정제되기 전에. 예. 그 원유 부분을 사실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관심이었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제재를 하지 못하고 예.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에 수출한 양을 상한선으로 해서 네. 더 이상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정도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선에서 이제 절충을 했고요. 네. 예. 그 원유 말고 원유를 가지고 정제해서 하는 정제유 부분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 그 정제유라고 하는 게 이제 휘발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휘발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수단의 연료고 네. 또 발전소 같은 데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200만 배럴 이상은 안 된다. 200만 배럴까지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북한은 정제유 부분만 놓고 볼 때 450만 배럴 정도 들어갔던 걸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 깎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LNG 분야가 있습니다. 네. LNG 분야는 사실 북한이 어느 정도 거래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유 자체로 그러니까 정제유가 아닌 상태로 그 북한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뭐 정제해서 쓰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원유와 정제유를 합해서 이제 정제유가 5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줄은 것이죠. 아, 총량에서 줄어든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원유의 경우는 한 400만 배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예. 추산이 됐고 예. 말씀드린 대로 정제유는 450만 배럴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양쪽이 이제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85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네. 예. 이 중에서 250만 배럴이 빠지는 겁니다. 이번 제재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차단 공급에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봐서 기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 30% 정도 네. 삭감이 됐습니다. 총량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이 원유 공급 차단 문제 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제재 결의 내용 가운데 섬유 제품 수출에 대해서 이제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유 제품이 형식상 북한의 제1의 수출 품목입니다. 예. 지난 8월에 이제 그 석탄, 철광석, 납, 아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금지됐는데 그때까지 그 철광석이 석탄과 철광석이 북한의 수출 품목 1위였거든요. 그게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수출 최대 품목이 바로 섬유였습니다. 예, 이 섬유 품목이 모두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섬유 제품의 이 금지됐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규모는 한 8억 달러, 많게 한 네. 8억 예. 달러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총합으로 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나요? 그게 이제 계산 노동자 송출하고 이제 그렇죠. 합해서, 노동자 예. 송출 제한이 있고 이번 섬유 제품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섬유 제품이 8억 달러, 예. 노동자 송출 부분에서 한 2억 달러 정도로 2억 달러. 추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 한 10억 달러 정도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북한 경제에 대한 추산이 워낙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좀 편차가 많습니다만 예. 하여튼 북한의 소출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30억 달러, 4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 8월 5일 날 제재에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금지돼서 한 10억 달러 그때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이번에 또 합쳐가지고 한 10억 달러 나오거든요. 두 번에 걸친 제재 결의 때문에 북한은 형식상 30억 달러 정도의 수출에서 20억 달러가 지금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상당히 예. 경제적인 압박이 있겠네요.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뭐 물탄 제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분명히 그렇게 볼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도 들어가 있었고 김여정도 들어가 있었고 원유 공급 전면 차단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남았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기름 부분에 대한 차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1년,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제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굉장히 주요 산업인데 그 부분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북한 경제에 상당한 교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미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네.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 있고 지난 2, 3년 동안의 추세를 볼 때 꾸준하게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가 한 발 한 발씩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제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실험 9일 만에 바로 제재가 들어갔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한 만장일치 채택이 됐습니다. 예. 최근 3, 4년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북한 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다른 의견 때문에 네.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 정도가 예. 기본이었습니다. 한 예. 달 정도가 기본이었고 많게는 석 달도 갔습니다. 네. 석 달 동안 가면서 계속 물타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9일 만에 바로 채택이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강화된 그런 제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름대로 뭐 다만 물타기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요소가 그런가요? 되겠습니다. 예. 네. 미국은 당초에 안보리에서 대결을 하겠다, 표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전에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 이미 그 원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지금 논의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설사 거부권이 나오든 뭐 예. 뭐가 나오든 표결을 한번 밀어붙이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압박 작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이 나왔을 때 미국이 입는 정치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표결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을 강화를 해서 굉장히 강력한 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타협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외교 전략의 일종으로 봤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블루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최초의 안을 내고 이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정을 해서 마지막에 협상 대표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대로 가자라고 현장에서 합의하는 게 이제 최종 초안이고 최종 문안이고 이 최종 문안을 현장 이제 유엔 안보리 전문가들은 블루 텍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네. 블루 텍스트가 완성이 됐다. 이 말은 현장에서는 협상 대표들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각국 정부를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사인이 됐는데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통일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까지 해서 문안을 보고 사인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훈령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게. 예. 예. 훈령을 받으면 그게 최종 확정되는데 대개 12시간이나 24시간 전에 블루 텍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예. 네. 어제도 그 정도 시간에 블루 텍스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벽 4시에 미국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시간 뒤인 7시에 열렸거든요. 예. 3시간 정도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전 협의, 사전 절충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고 네. 예. 확신이 된 다음에 회의가 열렸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을 볼 때 미국이 뭐 표결을 무조건 해보겠다 하는 것은 엄포의 의미가 더 컸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이미 뭐 반발을 예고했죠. 물론입니다. 뭐 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에 행보를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교부 성명이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예. 새벽 3시에 이제 외교부 성명을 내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당한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사상 유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협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앞으로 도발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명분 쌓기, 명분 축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난번 9월 3일 핵실험할 때 이미 북한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완성이 끝난 게 아니라 완결 단계에서 의미 있는 계기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핵실험 더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이미 한 거라고 보고요. 네.
화성 14형 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 아직 안 됐고 예. 또 화성 12형 미사일 4발 동시 발사를 해야 하는 또 그런 것도 충분히 예고를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이런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 들어선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번이 10번째입니다. 2375호 통과됐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왕선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